안녕하십니까.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오늘 마감 시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22일이고요 어느덧 정말 힘들었던 8월 시장도 이제 좀 막바지에 좀 접어들고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8월달과 제가 봤을 때 9월 중반까지는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중간에 급등이 나와서 3,300을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넘어가더라도 다시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장이 내려온다라고 해서 밑으로 가격 조정이 내려온다라는 느낌보다는 계속해서 3,150포인트에서 3,250포인트 요 박스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없고,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졌다가 다시 뭐 오늘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보우먼 이사라든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뭐 이렇게 두 명 말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에 베이비컷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니까요, 지금은 주도 섹터를 잘 들어가셔서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힌트를 드렸죠.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올 때는 매수,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올 때는 매도하셔라. 저는 오늘 시장도 사실은 오늘 뭐 올라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하락으로 봤습니다. 하락으로 봤어요. 왜냐면 미국 시장도 썩 좋게 끝나지 않았고, 거기다가 월마트 실적이 나오면서 관세 영향도 좀 있었고, 거기다가 뭐 엔비디아라든지 M7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 주질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빠지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하단이었던 3,150포인트를 회복을 해주면서 좋게 끝나고 있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면 항상 이 시장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봉의 색깔이에요. 오늘도 솔직히 얘기해서 지수는 0.87% 그리고 27포인트 정도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종목이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코스피 200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확 나아지는 듯한 느낌은 받을 수가 없는 게, 자, 보시면 여태까지 눌러줬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S 지주사는 많이 안 가지고 계실 거고, 전력기기도 떨어진 것만큼 올라가고 있고, 전력기기 요 전력기기를 조금 더 일찍 얘기해 드릴 거 그랬어요. 저는 조정받을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를 게 전력기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고, LIG 넥스원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거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대우건설, 원전, 현대로템, 방산, 뭐 화장품, 방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는 오늘 플러스권에 있지만 지수의 상위권으로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전력기기, 방산, 조선 쪽이 나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점에서 많이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왔지만 계좌의 빨간불로 바뀔 만한 그럴 정도의 지수 상승은 아닙니다. 아마 이거는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만 지금 좀 이렇게 파랗게 멍들어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눌려있던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 많이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조방원은 포기하지 마셔라. 저는 조방원전이라고 하죠. 전력기기까지. 조방원전이 이게 이렇게 위쪽에서 눌려줄 때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었나요? 이제 끝났다, 고평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정을 하면, 종전을 하면 방산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해진 팩트를 정말 담백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요리하시거나 그걸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이신 거예요. 예, 제가 방산이 떨어질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고, 예, 조선은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원전에서는 남들이 다 사기라고 할 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전력기기는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정말 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오늘 조방원 전력기기가 왜 올라갔냐? 제가 봤을 때 한미 협상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본을 가시고 이 대통령님이 일본을 가시고 월요일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건 뭘까요? 네, 마스가입니다. 마스가. 네, 마스가. 네. 이게 뭐냐? 마스가가 뭐냐? 네, 조선. 네, 조선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조선 가장 수혜를 받을 업종이고, 두 번째, 그럼 방산이냐? 방산은 아니고요. 원전.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게 원전입니다.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태양광과 풍력은 사기다 라는 얘기까지 나와주면서 원전 아니고서는 미국의 에너지를 채울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전력기기. 지금 미국에 전력기기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원전과 AI 데이터 센터에서 만든 전력을 이동시키려면 이 송압기, 변압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력기기까지 이 세 가지 섹터, 조방원 중에 방만 빠졌죠. 조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도주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평가여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떨어지면은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정말 살코기만 얘기를 드리자면, 돌아가는 게 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다, 현대 일렉트릭이 좋다, 이렇게 그냥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팩트가 이거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건 조선, 미국이 원하는 건 원전, 미국이 현재 시급한 건 전력기기 노후화 교체입니다. 그러면 조선은 일단 우리가 필리조선소도 있고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한 3일 내내 얘기 드리고 있죠. 미국은 원전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원전을 그 설계에 따른 주력 기기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가스 터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모터, 원자력 모터라든지 아니면 주요 배관 이런 것들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전력기기는 미국 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 세 가지 중에 꼭 비교를 하자면 전력기기가 순위가 제일 낮죠. 왜냐면 일단 전력기기에서는 뭐 일본의 히타치라는 기업도 있고 경쟁력이 우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경쟁력이 가장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린 게 조선, 그 다음에 원전입니다. 전력기기가 순위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먹을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어떠한 재료들이 갈 것이냐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테마가 가장 수익, 그러니까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국내 증시가 현재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스가든 원전이건 전력기기건, 예, 이 뉴스가 나오면 세론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론으로 빠질 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이론이 되게 특이하죠? 예, 세론으로 빠질 때 들어가야 되는 게 마스가 원전 전력입니다. 예, 그럼 어떤 개념이냐?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현대일렉트릭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61선을 딱 이게 탈피를 하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 43만원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졌으면 전 더 보자고 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시장이 썩 좋지가 않아서. 근데 어저께부터 갑자기 반등을 하더니 오늘은 그냥 신고가 영역으로 또 올라가고 있죠. 네, 신고가 근처로. 그러니까 참 어렵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한미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세론으로 다시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금요일날 조선 잡을까요? 원전 잡을까요? 전력기기 잡을까요?가 아니라 지금은 오늘처럼 양봉이 나온 날에는 현금을 가져가셔라. 이게 현명합니다. 네. 멘토님, 그러면 이게 마스가 얘기 나오고 월요일날 호재 터져서 위로 올라가면요, 이거 안 사면 되죠. 예. 뭐 우리가 사야 될 게 꼭 이 원전, 조선, 전력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 많잖아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 많잖아요. 뭐 화장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전 자동차 좋게 봅니다. 예, 자동차 좀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을 좀 챙겨 놓으세요. 현금의 개념은 뭐다? 양봉이 나오는 날 현금 챙기십시오. 양봉이 나오는 날.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음봉이 나오는 날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양봉이 나오는 날 조금 허탈하고 내일 더 오를 것 같아도 오늘 같은 날 또 현금을 20%에서 30%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위쪽에서 물리고요. 예, 밑으로 떨어질 때 그냥 하염없이 지켜보고 회복할 때 내 종목부터 안 회복되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조금 돌리셔야 돼요. 현금 가까이 왔다, 현금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 정말 싸게 짚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보잖아요. 8월달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드릴게요. 딱 여기서부터 여기 8월인데 지금 8월달에 제가 말한 대로 했다면, 자, 음봉 나왔죠. 예, 이날 금요일날 좀 무서웠죠. 이때 집었다면 이때 팔 수 있는 거예요. 저 최고점에 팔란 얘기 못 하잖아요. 저도 몰라요, 최고점은. 예, 근데 제가 이날 뭐라 그랬죠? 이날? 예, 이날이 아마 저기 화요일일 겁니다. 화요일날 매수하자고 했잖아요. 여기서 현금 20% 만든 거 여기서 매수하자. 바로 다음날 제가 반등 나올 줄 알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오늘 정도에서 다시 수익 보는 종목들이 있었겠죠. 메인 종목들이었으니까. 그럼 오늘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계좌가 털리고 저기 가서 계좌가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이다, 뭐 이런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찾는다기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훨씬 현명해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시장 분위기상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제가 오히려 틀리길 바랄게요, 저는. 왜냐면 그런 조방원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틀리길 바라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좀 모아서 가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일단은 8월달하고 9월 초반까지는 시장을 좀 현금을 좀 쥐어가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올 때 종목을 늘려나가자. 요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드립니다. 시장은 급격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밑에 하단으로 왔을 땐 매수, 상단도 아닙니다. 중단으로 왔을 때 현금 보유. 그렇게 짧게 치는 방법을 꼭 이번 기회에 습득을 하셔서 여러분들 장 좀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면서요.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